네, 오늘 택배 일을 마치고 왔습니다. 예, 주행거리 50km 달렸고요. 지금 시간이 밤 9시 가까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 카센터 문 연 데 없죠. 그래서 제가 하이테크 센터에 가서 DPF 수동 재생하는 그 부분을 이슈 업데이트를 받고 갔습니다. 자, 이번에 받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오늘 DPF를 수동으로 가동을 해볼 겁니다. 현재 DPF 가동되고 나서 최종 재생 이후 주행거리가 185km, 그리고 지금 현재 쌓여있는 수투량이 17g 정도 지금 쌓여있는데, 보통은 20g 그리고 주행거리는 200km 정도 됐을 때 강제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배송하다가 작동되면 되게 힘들죠. 배견 현상으로 인해서 냄새도 나고 하얗게 뿜어져 나오면은 같이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제로 수동으로 재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시동을 끕니다. 시동을 끄고 나서 약 20초간 20초 이상을 대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일시정지 하고요. 잠시만요. 자, 20초 이상이 지났고요. 자, 처음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하는 방법은 키 락에서 온까지 4번을 왔다 갔다 하고 5번째에서 시동을 걸면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자, 5번째에서 시동을 겁니다. 자, 시동을 걸고 나서 약 20초 정도 안에 20초 이내에 RPM이 올라가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 사이드 다 채웠고요. P 상태에서 자, 보니까 올라가네요. 밟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밟았어요. 천천히 2000rpm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DPF가 재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재생 주행거리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km씩 줄어들고 있죠. 제일 처음에 작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행거리가 줄어들면서 DPF 수투량도 함께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초반에는 바로 작동이 안 돼요. 일단 주행거리가 줄어들긴 하지만 수투량이 직접적으로 줄어들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RPM 2000 정도로 맞춰진 상태에서 DPF 온도가 600도 정도 가까이 올라가야 됩니다. 최소한 400도 이상이 올라가야 돼요. 그때까지는 실질적으로 DPF가 태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주행거리는 줄어들고 있다. 이 주행거리가 0으로 돼버리면 DPF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0km 정도, 기본적으로 200km 정도 주행했을 때 작동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태울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자, 168km, 7km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온도가 현재 450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가지고 RPM을 높인다거나 하게 되면 바로 작동이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아무것도 작동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됩니다. 사이드 상태에서 파킹된 상태에서만 그대로 놔두고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다려 줘야 됩니다. 영상이 상당히 길게 올라갈 거예요. 보통 DPF 태우는데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20분간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에 있는 이 장비는
인포카라고 하는 진단 어플이고요. 이 장비는 인터넷에서 인포카라고 치면 나오는데요. 그 장비가 가격이 5만원? 네, 5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단기를 물려놓고 어플을 설치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플을 설치를 하고 이 제품을 샀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또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1,000원짜리 제조사 데이터를 구매를 한번 하면 영구적으로 이 제품을 쓸 수가 있고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DPF, 특히나 DPF하고 SCR을 볼 수 있는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저렴하니까 구매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그라는 제품도 있어요. 다그 같은 경우는 DPF만, 오직 DPF 위주로 관리를 하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하나의 장비인데, 그거는 LCD 창에서 언제든지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 하지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예, 그래서 굳이 그걸 그렇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진 않지만, 내가 그것만 딱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투자해도 괜찮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기능이 되게 많아요. 진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현재 온도가 58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초반에는 연기가 날 수도 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웠을 때에는 400도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DPF가 작동이 돼서 요소수가 뿌려지게 되면 백연현상이라고 해서 하얀색으로 태워지지 않고 그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악취가 좀 심하죠. 그게 아파트 같은 데서 배송하다가 뿜어져 나오면 난감합니다. 그 상황에서 시동을 끄면 안 돼요. 시동을 끄면 DPF가 고장납니다. 예.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송을 하다가도 일단 중단을 하고 좀 한적한 데 가서 다 태우고 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배송을 마치고 내가 어느 정도 태워질 때가 됐다, DPF가 작동해야 할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태울 수가 있다. 그게 바로 DPF 수동 재생 기능입니다. 제가 이 기능을 하이테크 센터에 가서 업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네. 블루엔즈에서는 아직까지 이 기능 업데이트를 하질 않아요.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현대자동차 하이테크 센터에 가서 해야 되는데, 바로 간다고 해서 또 바로 또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약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전화로 내가 갈 수 있는 곳 하이테크 센터에 연락을 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또 간다고 해서 무조건 또 해주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택배기사이기 때문에 2000rpm으로 2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수동재생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무조건 업데이트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DPF 교환을 해주던지 배경을 안 나오게 해주던지 둘 중에 하나 해주라 라고 요구를 해야죠. 우리는 소비자니까. 네.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를 이용할 필요는 없죠. 네. 내가 내 돈 주고 산 차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부분은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600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점점 줄어서 114km 남았고요. 슈트량도 12g으로 줄었습니다. 네. 좀 시끄럽긴 하지만 가서 냄새가 나는지도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초반에 작동할 때는 냄새가 좀 나요.
시끄러워.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작동을 더 잘 되게끔 깔끔하게 태우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작동을 해주시고 헤드라이트까지 작동을 시켜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RPM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부하가 필요해요. 마치 달리는 것처럼. 제너레이터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전기를 어느 정도 써주면은 제너레이터에도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 부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깔끔하게 DPF를 청소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어컨을 작동을 해주고 헤드라이트까지 켜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100km 좀 안 남았네요. 수트량도 10g 정도 남았고요. 질소산화물도 함께 태워지죠. 질소산화물을 태우는 SCR 장비 모니터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600도 넘어갔고요. SCR 전단 온도가 600도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전단 값이, 이게 지금 ppm이라는 게 그 질소산화물이에요. 질소산화물이 전단에서 지금 현재 2000rpm을 넘기 때문에 지금 거의 200ppm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후단에서는 이게 유소수가 뿌려지고 600도로 태워짐으로 인해서 200ppm이 약 7-80ppm 정도로 현재 클리닉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PM이 높은 만큼 후단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게 이제 SCR 다음에 DPF가 있죠. DPF에서는 또 태워지면서 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엔진 제어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제가 즐겨찾기로 추가해 놓은 부분이 상단에 뜨죠. 즐겨찾기로 하는 하는 방법은 길게 눌러서 이렇게 확인만 누르면 상단에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항상 보는 부분, DPF 수트량, 그리고 배기 온도 센서 앞뒤, 냉각수 온도 센서, 그리고 흡기 온도 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재생 이후 주행 거리. 이렇게 저는 이 항목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약 한 50km 정도를 탑니다. 그래서 한 3-4일에 한번 DPF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유로6 기준으로 해서 2022년식 포터2 같은 경우 그때부터 단종식까지 매연을 90% 이상 잡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포집량이 빨리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0km 정도 달렸을 때 DPF를 작동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4일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제가 DPF 수동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부터는 순환도로를 한 번씩 타는데, 순환도로를 타고 한 2000rpm에서 한 7-80km 정도 속도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한 5분 만에 터지더라고요. 200km가 안 되고 20g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다.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그 부분까지 개선을 한 것 같아요. 일반 용달차 같은 경우는 뭐 고속도로를 자주 다니니까 괜찮겠지만 이렇게 골목 주행하고 시내 주행만 하는 택배기사한테는 정말 최악의 조건이죠. 2000rpm으로 20분 이상 어떻게 달려요?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강제 재생을 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DPF가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 DPF 비싸잖아요. 5g 남았습니다. 한 5분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키로수도 46km. 10km당 1g 정도의 슈트가 쌓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절에 따라서 또는 습도에 따라서 이게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급가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슈트량이 쌓이는 게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쌓이니까 또 빨리 쌓인 만큼 빨리 터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차를 운전을 해야 좀 더 내 차를 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ST1이 나왔죠. 6천, 7천만원 가까이 되는 차량인데 택배 기사분들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택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나 이렇게 교체를 하지, 좀 초반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유차를 구매하셨다면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오래 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돈 버는 거죠. 그리고 ST1 같은 경우는 앞에 세미 보닛이다 보니까 앞에가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만큼 뒷공간을 많이 못 씁니다. 결국에는 탑 안에 들어가는 양이 적어지겠죠. 양이 적어지면 그만큼 1회전 할 만한 물량을 가지고도 2회전을 해야 된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이 형태의 탑차, 그러니까 포터, 봉고, 현재 디젤 차가 다시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희소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경유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사업이 상당히 활발해지지 않을까, 정부 지원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굳이 세미형을 사람들이 많이 찾을까요? 조금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내년부터는 현재 이 디젤차가 다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차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택배를 해보니까 깡통차라도 많이 들어가는 하이탑 차가 좋더라. 이거는 뭐 택배 좀 해보셨던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상당히 일이 정말 편해야지, 일에 불편해버리면, 일에 지장을 줘버리면 그 차가 글쎄요, 비싼 값어치를 하나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km 남았습니다. 이렇게 20분 정도를 태워줘야 돼요. 기름값이 좀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내 차가 입고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카센터에서도 정비되어서 이렇게 내 일에 지장이 안 된다면 그게 더 이득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탑차를 대여를 해주지도 잘 않을 뿐더러, 우리 카페에는 탑차 대여하는 곳이 있지만 좀 서울 경기도 쪽에서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빌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이 끊기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집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에 이 경유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 5년, 6년, 7년 타다 보면 전기차가 더 발전해서 배터리 부분도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좀 더 충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불편하지만 저는 이 경유차를 마지막에 선택을 했습니다. 일이 우선이잖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4km 남았고요. 1.16g 남았어요. 보통은 한 4g 정도 남았을 때 딱 0g으로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100% 태워지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1.16g까지 이만큼까지 내려왔네요. 제대로 태워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0g 됐습니다. 배기온도 센서가 640도까지 올라갔고 차 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졌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차 소리가 좀 더 고요해지면 그때부터는 요소수를 뿌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소수를 뿌리지 않고, 그리고 경유도 현재 더 이상 분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엔진으로만 분사하고 DPF로는 분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엄청 시끄럽습니다. DPF를 작동할 때는 주위에 탈만한 물건이 있으면 안됩니다. 600도의 온도로 배기 온도가 나오기 때문에 비록 나와서는 뭐 한 100도 이하가 되겠지만 그래도 바닥에 뭐 이렇게 탈물질이 있으면 안되겠죠. 네, 그 부분을 주의해서 좀 한적한데 해서 DPF를 작동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점점점 온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켠 지도 벌써 22분이 됐습니다. 네. 물론 제가 중간에 커트를 조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영상은 한 20분 정도 되겠지만, 영상 길이는 한 20분 정도 되겠지만, 현재 실제 지금 작동한 시간은 22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온도가 이제 300도 초반이고요. RPM도 2000 RPM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에어컨을 켜줬더니 더 깔끔하게 되네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RPM이 아이들 상태로 떨어졌고요. 자, 온도는 292도. 네. 수트량이 현재 1g 정도가 남아 있네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나면 보통 0g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DPF 수동 재생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0g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아우, 시원하네요. 네. 그럼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